자, 이제 190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인데, 얘 말 그대로 반대말이에요. 누구 반대말이냐? 그럼 아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단어가 조금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좀 뱉어내다 보면 좀 돼요.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반대 지역인데, 개발로 인해 일단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대통령 영위자 어떤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요걸 뭐라 불래?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요거에 묶였어요. 이렇게 묶이면 개발행위 하는 애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자, 개발행위가 5가지인데 건축하고 아까 물건 쌓고 토토토 5가지인데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 5가지가 다 했을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로는 누가 쓰는 거예요? 1번 소, 2번 개, 3번 사람.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 건축하면 사람 늘어납니까? 네. 물건 싸면 늘어나나? 안 늘어나요. 형제 병력하면, 토속 채취하면, 토지 분할하면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무슨 행위 할 때만 늘어나는 거네. 그렇죠. 이게 모든 개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할 때만 늘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비용 부담하지 않는 행위인 거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건축할 때만 늘어나는데 조금 작은 거 정도 졌을 때는 괜찮은데 야 그래도 이거 정도보다 크면 내라. 개발 나오면 숫자 몇 나온댔죠? 200 초과하는. 얼마 초과? 200 초과하는 신축행위나 증축행위 할 때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5개가 있는데 건축행위가 5가지 있어요. 신축이라는 게 있고 증축이라는 게 있고 개축이라는 게 있고 재축이라는 게 있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새로 지었다. 사람 늘어날까요? 네. 증축하면 늘어나지. 근데 개축은 동일 규모에서 뜯어고치는 거예요. 안 늘어나 이거. 재축은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잖아요. 늘어날 일이 없어요. 이전 옮긴 거거든요. 얘는 늘어날 일이 없잖아. 그럼 어하고 뭐하고 신축하고 증축인데 얼마 초과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하는 애만 돈 내라.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신용축만이 대상이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 지정할 겁니까가 이제 요건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지역, 못하게 할 지역, 개발할 지역이에요. 행위제한이 뭐 되거나 완화, 뭐 구역에서 해제 이런 지역이 주 대상이겠죠. 그리고 개발 행위가 막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 전년도 그 지역 전체 증가율에 비해서 해당 지역이 20% 이상 또는 개발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는 100건인데 전년도에 120건이에요. 몇 프로 이상 늘어났어요? 2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려고 했더니 요거 지정되면 뭐 내라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구역 지정되면 뭐 내라고? 돈 내래. 돈 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야 돼요? 일단 내라고 그래야 돼? 의견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라 해서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져야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요 대상 지역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 대상 지역 좀 볼게요. 자, 일단 1번, 2의 1번부터 의부터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려고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럼 그 도로가 뭐냐? 공원이 뭐야? 대통령 영이 정한 게 다음에 시설인데 우리 기반시설이 46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얘가 아파트 졌으니까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기반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이 얘라는 거예요. 도로는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공원하고 녹지는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아파트 졌으니 학교는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대학교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대학은 제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써 있죠. 그럼 대학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기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답이 뭐겠네? 대학이 답이에요. 이미 시험에 간평사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수도 들어와야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특정한 정하는 시설들을 설치를 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191페이지 2번.
지정권자는 누구냐? 1. 의무적이라는 건 반드시 하는 거.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1.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니 뭘 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화. 구역에서 해제. 무조건 지정해야 됩니다. 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자니 뭔 화요? 완화. 개발의 허가, 현황,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영의정하는 것인데 그게 박스에 보시면 A.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몇 %? 이상 증가한 지역. B.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인구 증가율의 몇 프로? 20%. 아, 숫자가 2가 많이 나왔죠. 개발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2번.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거는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위에 거가 아니더라도 여긴 해야겠다라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잘 들어보세요. 돈을 냈는데 이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러워 안 의심스러워요? 의심. 따라 의심. 의견 청취 심의 거쳐야 돼요. 예. 거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변경하려면 거기 밑줄 주민 의견 동그라미. 의견 청취를 하고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 동그라미.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만 거쳤는데? 심의만 거쳤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를 맨날 바꿔서 냈었어요. 그러니까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이라고 기억하세요. 예. 의견 청취하고 뭐 거친다? 심의. 됐어요. 그럼 여기 볼까? 정리해보자. 자, 국토개입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인데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2의 기출문제인데 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행위자니 뭐 됐네? 그 사람들 늘어나겠고 해제되면서 늘어나겠죠.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자니 뭐 되네 이거? 지정해야죠. 개발 사람들 늘어날 거니까. 자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기반이 설치가 곤란한데 이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 가능한 게 아니죠. 이게 무슨 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대상이잖아. 답 3번이네. 예. 여기서 3번 틀린지 알죠? 예. 그래서 4번은 여기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증가한 지역.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증가한 지역. 이런 지역 대상이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20% 초과 미달이고 향후 몇 년이었죠? 2년을 3년으로 한번 20%를 30%로 한번 이렇게 틀린 걸 찾아라. 그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또 시험장 가면 근데 박스에 길이가 많으면 일단 이거 읽으면서 지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긴 게 더 찾기가 답 찾기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더 쉬운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개발행위 집중 예상되는데 원인은 똑같아요. 부족인데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뭘로? 개발밀도 관리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중에 누가 의심스러워서? 그럼 얘는 뭐만 거치고? 심의. 그래서 의견이고 협의가 없고 얘는 심의만이에요. 얘는 의협심 중에서 뭐만? 의심. 의견 청취하고 심의만 거쳐서 하는데 얘는 규제를 강화할 거니까 현재 숫자 용적률만 몇 최대 몇 프로? 얘는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냈는데? 1년 안에 계획 짜서 도시공간을 반영하겠다. 대상 지역은 인구 늘어나는 지역이거나 행위자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일 때는 반드시 지정하고 필요하다 인정하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의였던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 이제는 뒤에 넘기면은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무슨 시설 했었냐면 기반 시설 했었고 둘 이상 걸치거나 이용하면 방역 시설 했었고요.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불렀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자 도로, 상하수도, 철도, 학교를 설치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되냐면 앞에 이 단어 안 써도 당연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하고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할 거냐면 자 여기는 도로 설치할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시설 부지냐면 도시공개 시설 부지.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 거야 라고 묶어버려요. 공원 부지. 얘는 학교 부지로 만들 거야. 얘는 학교 부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공공청사 부지로 빼놨어요. 그럼 요거 결정된 땅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무슨 시설? 도시공개 시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 옆에 이제 시에 걸칠 수도 있지, 시에. 걸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광역시설이 되는 거야. 이용하게 되면 광역시설이 되는 거고. 같은 놈인데 앞에 수식어가 뭐냐에 따라 단어만 달라진 거였어요. 그럼 결정이 딱 됐어.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은 이제부터 조만간 이 도로가 될 건데 보상금을 노리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할까 봐.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무슨 행위? 건축 같은 개발 행위 한단 말이에요. 결정이 되는 순간 개발 행위 금지시켜 놓습니다. 개발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 중에 건축 행위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 나와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자.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을 위한 계획을 사업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또 하기 싫어졌습니다. 단어가 그냥 실시계획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뭐 여행 가기 전에 여행계획 짜는 거잖아. 사업하기 위한 실시계획 짜겠다 이 뜻이에요. 사업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았어요.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공사에 착수하면 되고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라고 그래요.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뜨는 걸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준공에 대해서 제대로 졌는지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시설이 있으면 해당 관청에 공공시설 귀속시키면 돼요. 소유권 귀속시키듯이. 요 순서로 하는데 순서를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런 절차로 가는갑다. 우리나라의 도로가 그냥 막 설치되는 게 아니다. 다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우리가 냈던 뭘로? 세금 가지고 할 거니까 이 도시공개 시설이 지금 결정될 때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한꺼번에 결정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도로가 막 뭐 100개, 150개 막 이렇게 결정돼요. 그럼 이거 예산은 한정적인데 한꺼번에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급한 데부터 아주 급하지 않은 데부터. 그래서 이거를 3년을 단위로 자르자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계획을 짜요. 그래서 돈을 집행할 때 계획을 돈에 관한 계획이다 해서 이걸 돈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돈계별 집행계획. 돈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랬더니 돈 쪽팔리잖아. 돈이라고 쓰니까. 너 이래서 해서 단계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 단계별. 돈에 관한 계획이 뭐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3년 안에 할 것들을 1단계, 3년 후에 할 거를 2단계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3년 내에 실시할 것들, 3년 후에 실시할 것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거 급하잖아 이거 급하니까 얘는 1년 뒤에는 하자. 얘는 2년 뒤에는 하자. 얘는 3년 뒤에는 하자. 얘는 4년 뒤에 해도 되고 5년 뒤에 해도 6년 뒤에 해도 되고 7년 뒤에 해. 그러면 요 1, 2, 3년 있죠. 요거는 몇 단계 있다는 얘기? 1단계. 나머지 요것들은 2단계 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억울한지만 보세요. 1단계 있는 애들이 땅 소유자가 억울해요? 2단계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 2단계 억울해. 왜?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인데 나는 2단계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7년 뒤라고 돼 있어. 그럼 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보상금도 7년 동안 안 나오는 거잖아. 사업해야지 돈이 나올 텐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건을 보호하자. 그러면 나중에 저거 싹 밀어야 될지 모르니까 영구 건물 지어야 돼요? 임시 건물 지어야 돼? 그래, 너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줄게. 이렇게 예외 규정이 나와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설치해도 된대. 아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중에 동의 규모에서 뜯어 고치는 걸 아까 뭐였죠? 개축이나 재축. 그거는 쓰고 있다가 사업할 때 이렇게 밀어주면서 보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허용해주겠다는 거예요. 결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무슨 계획을 일단 작성해야 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이게 1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몇 년 안에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거고요? 시행자. 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해서 가겠죠. 근데 2단계에 있는 것들은 아직 안 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와요. 2단계에 있는 것들은 몇 년 뒤에 날 거니까. 그게 이제 막 있다가 4년짜리 1년 정도 지나면 몇 년 남네? 그 3년이면 몇 단계로 옮겨야지 이제? 1단계로 옮겨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는 거야. 법에서 이렇게 절차를 나눈 건데 보세요. 자,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요거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입학권자. 그리고 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권자인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묵고구, 기반시설, 도시개발, 여기 용계, 기도지, 입 들어갔네 이거 있죠. 그 중에 여기 무슨 시설? 설치하려고 이게 결정이 딱 돼서 노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도시군 계획 시설. 아, 그럼 얘는 이제부터 개발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 개발행위가 안 되는 땅, 이건 좀 수용될 땅이니까.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럼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요거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곧 시행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자니까 곧 뭐가 된다? 시행자가 되는 거고, 이 시행자가 사업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계획 나왔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 그럼 시행자는 요 이반권자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이반권자 외우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이반권자가 하는 값밖에 하면 돼. 나중에 이반권자가 누군지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반권자가 자 서울이다. 여기 서울시야. 그럼 서울시장이겠죠. 서울시에서 500개 도로를 다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럼 야 토지주택공사 네가 좀 설치 좀 해줘봐. 야 현대산업개발 네가 시행자가 좀 돼서 사업 좀 해줘봐.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정받은 시행자도 가능하다 해서 원칙은 이반권자가 원칙이나 이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지정받은 자도 비행정청도 가능해요. 그럼 얘가 작성하는 계획을 뭐라 부르고? 아까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돼요? 인가 받으면 이제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로부터 인가 받으면 공사 착수하면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공적개발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사적개발행위는 개발계획 작성해서 아까 개발행위 뭐 받았죠?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 준공문서 받고 공공시설 기속시켰거든요. 근데 순서는 얘랑 유사한데 단어가 바뀐 거야. 개발계획을 뭘로? 실시계획. 요 개발행위자를 여기는 시행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눴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지금 현재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이 도로예요, 도로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도로죠. 그럼 요거 결정해놓고 좀 이따가 나중에 뭐로 바뀌겠네 이거? 도로로 난 거예요. 여기 연결한 거예요. 이게. 저기 끝에까지는 도로였잖아요. 여기. 네? 여기 도로 연결된 거 보이세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동안 여기는 무슨 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그러다가 도로 된 거예요. 근데 저게 결정이 됐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5년이 지나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도 안 해. 이 땅 소유자는 열 뻗친다고?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열 뻗치잖아요. 열 받잖아.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사유재산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전에 사업이 3년 안에 안 할 것 같으면은 요거 안 짰을 때 그럼 여기다가 가공계라고 해서 아까 가가 뭐였죠? 가설건축물 하고 공작물하고 개축하고 재축. 여기다 가설건축물 지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오겠냐고 이 가설건축물을. 주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도로로 설치하면서 얘가 옆에 있는 애가 개발행위를 한 거고 오른쪽에도 여기 담장가 치웠네. 같은 집인데 여기 담장 치웠죠. 그리고 이제 도로만 이렇게 싹 깐 거야. 누구 돈으로 깔았을까요? 지자체. 여기. 홍도동이래요. 홍도동 장기 미집행이었던 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착공 전과 후 모습이 현재 하기 전, 그 다음에 수용한 후에 취한 모습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은 이해됐죠? 여기 시설 사업인데 거기 192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용어 정의할 때 기반시설 몇 개 있었어요? 그럼 56개. 제 종류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특정시설 색깔 있는 거는 좀 기억해 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동문은 단독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던 거랑 혹시 보건위생은 자주 가자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종합의료시설 깜짝 놀라 자빠 죽으면 장사시설 저 같은 애는 어쩌거리면 돼준 줄 알고 도축장 그랬잖아. 아 들은 것 같아요? 환경기초시설 보시면 원래대로 깨끗하게 복원하는 거라 특이하게 폐차장이 거기 있었는데 폐차장을 자꾸 주차장 옆에다 갖다 놓으니까 넘어가지 마시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공공문화체육 공간시설은 공간 넓다 그래서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 했던 거잖아 이거. 얘네들이 2번에 있어요. 큰 2번에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게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무슨 시설? 3번에 광역시설. 그래서 걸치는 거는 긴 거, 이용하는 국시정거인데 아 짜증난다. 광록이 있죠. 광록이. 광록이 대마초 피다 걸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광록이는 걸렸다 해서 걸쳤다라고 해서 광장하고 뭐만? 녹지만 걸리는 시설이 있다. 조심하랬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잠깐 가시면 4번에 기반시설 등의 총정리 해가지고 자 기반시설이 47가지라는 건 뭐냐면 특정시설 기타 대통령 영이 정한다 이거까지 해서 47인데 현행법은 46개예요. 그리고 도시공객시설은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 설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설치하는데 잘 봐봐요. 아까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설치해라, 이거 이렇게 설치해라, 이거 이렇게 설치해라 설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공법에서 기준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국장인데 아닌 거 2개 있으니까 나중에 2개는 현관편으로 외워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요게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합니다.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로 도시공객시설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기준 등 도시공객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거는 국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고 했었지.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리고 밑에 광역시설은 1번에 둘 이상의 뭐 하거나 걸치거나 2번에 특강 특특시군에 둘 이상 걸치는 거나 뭐 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1번 이 걸치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협약이나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이 국가계획이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법인이 설치 관리가 가능하다. 거기 법인이 관리하는 게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계획으로 한 거예요? 인천시 계획으로 한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국가계획.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설치 관리했어요. 다시 보시면 국가계획일 때는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한국고속철도라고 해서 KTX 있죠. 걔는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집 앞에 화장시설이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개발 위축되겠죠. 환경오염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방지 사업도 해주고 주민지원 사업을 해줘야 그들이 안 좋아, 싫어하던 거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공동시설 같은 거를 좀 지원해줘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라는 거 요거 우리 옛날에 도로 밑에 옛날 도로 위에 전봇대 있었잖아요. 전봇대를 밑으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하에 콘크리트 관으로 가는 걸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비용 되게 많이 듭니다. 설치해놨는데 나는 굳이 전봇대 쓰겠대.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용된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됐어요. 수용된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매설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있다면 빠짐없이 수용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번에 관할 특강 특특시장군수가 일일이 안전점검 등을 하면서 관리를 하되 이거 설치할 때 돈을 안 냈던 사람들이 쓰겠다. 그럼 점용료 사용료를 허가를 받고 써야 되지 몰래 쓱 집어넣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먹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사업이 나올 건데 이게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이 뭐로만 바뀐 거고요. 도시공객시설. 이거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공객시설 사업.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이 짠 거죠. 맨 위에 보시면 왼쪽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공고했죠. 그럼 사업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예요? 실시계획. 아까 입안권자가 짜되 지정받은 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인가를 받은 후에 착수하고 난 다음에 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로 가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박스가 3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1번 첫 번째 박스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3년 안에 할 거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는 2단계. 근데 이거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몇 단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3년 동안은 안 한다는 게 확실하죠? 그럼 거기서 미안하니까 야 미안하다. 그럼 너 가가 뭐죠?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하고 재축은 허가받으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2단계 검토하다가 4년짜리면 1년 지나면 3년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내 할 것은 1단계로 옮겨라. 얘는 돈에 관련된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내용이지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사업에 관한 거는 무슨 계획이 들어가냐면 시시계획이 들어있거든. 시시계획.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 시행자 보호 규정이 6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제도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그 매수 청구는 좀 이따 하고 밑으로 2번 가볼까요? 자,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시행자입니다. 시행하려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 땅을 소유권을 뺏어 와야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협의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로 취득하되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얘는 공적 목적에 사용하겠다. 공적 목적에 사용하겠다. 뺏어서 쓰겠다는 얘기죠. 뺏어서 쓰겠다. 이걸 공용 뭐라고 그래? 수용. 그럼 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 돼? 공익사업. 공익사업 하려면 토지가 내 땅이 돼야 돼. 토지를 뭐 해야 돼? 취득. 취득할 땐 이 사람한테 정당한 뭘 줘야 돼? 보상. 그럼 보상에 관한 거를 정해놓은 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법률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보상법 다른 말로 공치법 이렇게도 하고 그래. 딱 이름 길죠. 20글자예요. 공익사업 한번 따라해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 이렇게도 하고 보상법이라고도 해요. 입법자들은 보상법, 토지보상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 그래서 여기 큰 2번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 원칙. 모든 시행자는 수용사용 가능하고 비행정청도 가능한데 원래 수용하려면 일반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상 유형상 특례 인정해 줄 때 3번 보시면 써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뭐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준용한다고 돼 있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제외하고 일반 법인은 다 공치법을 준용하여 취득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오른쪽 가시면 매수청구라고 있죠. 12년 동안 한 번 딱 빼고 매년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문제라고 써놓으세요. 한 문제. 어디서 쓰냐면 195페이지 맨 위에 도시공객 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고 써있죠. 그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건데 여기서 매수 청구의 의미만 일단 기억해. 매수 청구. 매수 청구의 의미가 뭐냐면 매수 청구. 청구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사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반드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성권 배우셨어요? 민법 시간에. 행위자,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거. 뭐요? 형성권. 청구권은요. 내가 만약에 의사 표시를 해도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형성권과 성질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매수해달라고 이게 살매자야. 사주세요라고 살 것을 매수하는 청구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왔냐면 이게 1972년에 도로로 결정된 땅들 보이십니까? 도로로 결정된 건데 어떤 거는 뭐 92년, 어떤 건 72년, 어떤 건 76년,
어떤 98년, 89년 막 결정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되고 10년이 지나도 안 한 것도 되게 많고요. 20년이 지나고 안 한 것도 되게 많아. 왜 안 했을까? 돈이 없어서. 근데 결정을 미리 해놓는 이유는 이걸 결정 안 해놓으면 애들이 거기다 건물을 아파트 큰 거 63빌딩 지어놨다. 다시는 거기는 못 만들어. 왜? 보상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쳐놓는 거지. 지자체에서 여기 미리 계획을 다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어떻게든 만들어지면 할 건데 이게 1972년 도로로 옛 땅이 도로로 갑이에요. 토지의 도로가 결정이 되었다. 갑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기 땅이 도로에 다 편입이 됐어. 별로 안 좋죠. 근데 자기 친구는 도로를 안 결정돼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형질 변경해서 집을 짓더니 집을 지었는데 4층짜리 집을 져서 자기가 들어 살더니 밑에서 월세를 받고 막 살더니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20억, 30억짜리 집을 가졌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못한 거야. 가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도 진행되지 않아. 이거를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장기 미집행.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열받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안 하니까 아들이 하나 5살짜리가 있는데 5살짜리를 이 시골에서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기 소유 권한 행사를 하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1970년대면 사유재산권이 되게 보장이 잘 되던 시기입니까? 그래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1인 시.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1인 시. 개인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 적극 시행하라 해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검은 안경 쓴 사람 있죠. 검은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 와서? 2명이 와서. 그럼 이 사람이 아기를 맡겨놓고 할머니 옆집 맡겨놓고 갔는데 뭐 이상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정신교육을 받고 오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못하고 아들만 보면 맨날 아빠 막 이래요. 예. 그럼 돌아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걸로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동네 소문 납니까? 소문 안 납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너는 그러지 말 그래 뭐 이러면서 하지 마라 하니까 내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 있죠.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1980년대 초반에 85년도에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거야. 또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법대 들어갔는데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헌법 23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이 뭐죠? 헌법 23조에 재산권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놓고 특정한 재산권의 침해 등을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법률에 뭐 한다고 지금? 근거해야 돼. 근거 없으면 제할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침해에 따라 반드시 뭐는 할 것, 정당한 보상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하여야 한다는 뭐야?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거.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하다 보니까 헌법에 분명히 보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나보러 여름방학이 제일 싫어요. 집에 가면 맨날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잖아. 집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아버지 나한테 아빠 왔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억울한 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헌법에 불합치되는 거잖아요. 헌법에 불합치라는 뜻이 있고 위헌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 불합치하고 위헌이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네? 판결이 떨어질 때 판사가 9명입니다. 짝수가 되면 판결이 안 되니까 무조건 홀수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불합치 결정을 때리면 이거는 잠시 무효예요. 한참 뒤 무효라고 그래. 한참 뒤 무효. 얘는 즉시 무효예요. 어느 게 더 세 보이네? 위헌 판결을 딱 받는 순간 지금 걔와 관련된 건 다 법률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한참 뒤 무효예요. 근데 이게 뭐였냐? 지금 현재 도로를 결정했는데 얘 A 땅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고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15년이 지나도 안 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이거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권에 침해한 거 맞죠?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1972년도에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어요. 도시계획법에 근거가 있었어. 지정에 따른 근거가 있더라고. 근거는 있었어요. 근거 있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법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왜 안 뒀냐? 못 둔 걸까? 안 둔 걸까? 이 보상 규정을 두게 되면 국가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없는데 보상 다 해주다 보면 도로 설치 못해요. 그래서 보상 규정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얘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89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12월 24일인가? 25일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 같아요.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로 나왔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 뭐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불합치로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로 나왔던 이유가 이분들이 다리가 떨렸어요. 이거 위헌 판결 때 버리면 우리나라가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간 이유가 뭐냐면 도로 결정된 게 한두 개예요? 수천 군데예요? 수천 군데. 근데 시행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수천 군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헌 판결을 때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돼 다 없어진다고. 그다음 막 건물 지는 순간부터 이게 끝난 거야. 도로 다시 못 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판례가 헌법재판소 헌재가 있어요. 국가야 멋지 않아요? 태어나서 국가한테 국가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 판사 있잖아. 그 여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말렸던 분 기억나요? 머리 말렸는데 깜빡하고 못 뱉는 분 있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걸 안 뵙겠어요.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헌법재판소 판사가 국가야, 너는 1970년대에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합헌이나 결정될 당시에 10년씩이나 즉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두 번이 강산이 두 번이면 몇 년이에요? 안 한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너는 새로운 그 해당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현재 법에 헌법에 불합치된 부분에 대해서 합치되게 하면 일정 기간은 유효하되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그때는 무효화시키겠다. 불합치 판결 이렇게 때린 거예요. 즉시 무효가 못해요. 그래서 불합치 판결 때려놓고 국가가 이제 빨리 한 게 보상하려니까 돈이 없고 법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기 땅 소유자 있죠. 아까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몇 년을? 1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달라고 해. 뭐해? 매시원고 하면 해당 기관이 사주겠다. 그리고 아까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안 하면 할 의사가 없는 거로 본댔죠. 그럼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요거 결정된 거 효력을 잃게 하겠대. 실효 규정된 거예요. 그럼 10년은 무슨 청구 제도고? 20년은 무슨 제도? 실효 제도. 근데 청구권으로 넣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못 샀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사건 완화 제도를 하나 더 넣겠다 해가지고 나온 제도가 매시청구 제도예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분이 제일 나쁜 애가 누군지 보세요. A, B, C가 있는데 다 땅이 똑같은데 얘는 지목이 되고 얘는 전이고 얘는 답이야. 좀 전에 이 도로로 결정되면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발행위 중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럼 지목이 뭐인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대인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지. 그럼 대인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못 졌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만 매수 청구를 할 것? 지목이 뭐인 사람만. 대인 사람만 매수 청구를 할 것이라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제 말도 이해됐죠? 그래서 매수청구 제도 도입 배경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로 결정이 딱 됐어요. 저랑 오늘 이거 외울 거라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죠? 그 박스 있죠? 뒤까지 있는 거. 요거가 제가 하는 말에 다 써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일단 결정되고 아까 몇 년? 여기 1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몇 년?
그럼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요 기간이 2번 나왔어요. 자 볼까? 여기 기간이 결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6개월 안에 매수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겠대요. 몇 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하고 2년 안에 그날로부터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버리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대. 오늘 실효만 벌써 몇 개 배웠어요? 3개. 총 다 넣으면 4개 한 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계획 몇 년 안에 짜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몇 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 안 짜면 1년. 도시공객 시설 결정되고 몇 년 동안 안 하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다 해서 지금 공법에 5개 있거든요. 5개 중에 4개 나왔어 오늘. 그럼 이거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자동 실효입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아까 결정이 되고 몇 년간 사업을 안 했냐면 여기서 지목이 아까 뭐였던 사람이 대인 사람이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를 할 건데 도로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게요. 아까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했던 자죠. 입안했던 자 원칙이 도시니까 특, 광, 특, 시장, 군수 그 사람이 원칙적인 시행자잖아요.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시행자를 아까 지정할 수도 있다며요.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할 수 있다며. 그럼 시행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면 돼요. 근데 무슨 청구권이? 그럼 얘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몇 월 내 통보했는데 6월 내 통보했는데 매수하겠다고 했으면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2년 내 매수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뭘 줘야 됩니까? 얘한테 현금 줘야 돼. 현금. 이게 10억짜리 땅이었다 그럼 뭘로 주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얘가 매수 청구 들어온 애가 이 땅에 결정된 애가 2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200억이죠. 10억이라고 그러면. 근데 얘가 180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몇 명은 못 줄 수도 있네. 그럼 2명한테 안 주면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2명을 안 주려면 방법을 막 찾아야 되는데 야, 너 돈 갖다가 받으면 10억 받으면 뭐 할 거니 했더니 저 은행에다 넣을 건데요. 은행 이자 얼마야 했더니 지금 한 2.1%인데요. 2.5% 줄게. 그러면 애들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행한 게 채권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뭘로 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 발행하는데 여기서 지자체 중에 발행하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데 여기서 지자체는 누구밖에 없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채권 발행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뭘로 주는 거지만 얘일 때만 채권 발행이 가능한데 얘가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I want you 채권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니까. 원하는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 여기 안 살았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저기 예를 들어서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 살았어. 그럼 거기 살고 있고 갖고만 있었어. 현금 줄 필요가 없죠. 그걸 부재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동산? 그리고 업무용이 아닌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10억인 거를 그냥 채권으로 줄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10억 받을 줄 알았는데 채권 오면 열받으니까 3천 정도의 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건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지정법을 준용하여 채권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법 준용한다고요? 지방지정법. 그래서 요거 원칙은 현금인데 채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아까 2년, 3년 동안 안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너 뭐라도 해라 해서 가, 공, 개. 가가 뭐였죠? 가소건축물, 공작물, 개축하고 재축.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거나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되면 가소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용을 해주겠다. 허가받아서. 근데 10년이 지나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안 하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매수를 안 하기로 했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지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몇 년을 다 참았는데? 10년. 이때 가서 또 가소건축물 지라고 그러면 얘 뭐 한 거야 지금? 그럼 계속 짓든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영구 건물 지어야 돼요? 가소건축물 지어야 돼? 영구 건물 짓게준대요. 그래서 그때는 3층 이하의 순추 단독하고요. 3층 이하짜리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주겠다. 근데 단란주점하고 안마실수하고 노래연습장하고 다중생활시설은 약간 위락적인 요소가 있어서 요 4가지. 단이 뭐였어요?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고시원. 걔는 빼고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공이 뭐예요? 공작물. 그래서 330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허용해주겠다. 사건 뭐 2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도시공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말하면 자, 매수청구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10년. 매달래 통지? 몇 년 된 매수?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날 실효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청구할 때 지목이 뭐여야 된다? 매수무자는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고 사업하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 있으면 설치관리의무자. 그리고 매수청구할 때 당연히 내가 뭘로 줄게. 근데 이 지자체가 돈이 없네. 그러면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 뭐 할 때나 부재부동산 비용무용일 때는 용돈 얼마? 그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니까 무슨 법 준용해요? 지방재정법. 근데요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었어요? 10년. 실효되는 게 20년이잖아. 남은 기간이 몇 년이네?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의무자가 만약에 매수 안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해놓고 지원했어요. 그러면 진짜 미안하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라. 330. 3층 이하의 무슨 주택?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인데 얘네들은 나중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니까 몇 층 이하짜리로 지어라. 얘가 50층짜리 전화면 보상 못 해줘요. 그래서 앞에 3층이라는 단서 붙어버렸어요. 나중에 4층 들어가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거든요. 3층 이하는 콘크리트로 안 해도 되니까 철거할 때 보상금이 덜 나가. 그래서 보상한다는 전제하에 몇 층 이하짜리로? 그래서 330이라고 불러요. 뭔 공이요? 330. 뭔 공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연습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돼.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한 문제가 아까 제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그 교과서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키워드만 봐도 돼요. 아까 매수청구 도입 당시 배경은 헌법에 뭐 받았다고? 불합치. 그래서 지목이 뭐였던? 대인 토지인데 보상 규정이 없이 행위자는 강한 게 해당 조항의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새로 도입됐다. 맞죠? 그리고 요건은 10년 동안 사업되지 않았더라도 시식에 인간하면 사업을 할 거니까 요때는 매수청구 안 되고, 그러니까 매수무자가 3명인데 특광, 특특, 시군, 예외 시행자가 있거나 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 있으면 그 의무자가 있는 자였죠. 매수결정 아까 매달래 통지하고 6월. 몇 년 내 매수? 2년. 원래 뭘로 주라고 그랬어요? 현금. 채권은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 그래서 지방재정법 중 한 대고 그랬잖아요. 발행사유는 A의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B. 부재부동산 비용무용은 용돈 얼마?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발행하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겠다. 상환기간 이율은 조례가 정하는데 아까 몇 년 남아있죠? 10년.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겠죠. 은행이자보다 높아야지 원할까요? 낮아야 원할까? 이율은 전국 대상의 은행이 하는 전국 예금 금리 평균 이상 주겠다. 가격 절차는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보상법에 따라 준용을 하고, 거기 매수 안 하기로 했거나 또 매수를 못하게 돼서 지연됐을 때는 아까 3층 이하의 단독인데 순수 단독만 말한다고 그랬죠. 보상해 주려면 다가구는 보상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아까 4가지는 안 된댔죠. 단, 안, 노, 다. 4가지는 빼고 3층 이하에, 그리고 공작물. 실효되는 거 아까 몇 년 동안 안 하면 20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라고 돼 있고, 해제 공고는 아직 볼 필요는 없어요. 절차 상이니까. 여기까지가 국토기획법에서 중요한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자. 깔끔하게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법상에서 옛날에 도로가 결정이 됐거나 공원, 학교 등이 결정이 됐는데 장기간 미집행이 됐었을 때 땅을 부를 때 장기 뭐라 불러요? 미집행. 그걸 도시공개 시설부지라고 해요.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업 안 한 게 너무 억울했다. 10년. 그럼 무슨 청구 나오고요? 매수청구. 지목이 뭐여야 돼? 대. 실효는 몇 년? 20년. 그럼 이제 매수청구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효제도를 같이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요게 10년이에요. 요거는 몇 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10년 동안 안 했을 때, 그리고 통보는 요거 몇 월? 6월. 그러니까 10년, 6월, 그 다음에 2년. 그래서
16이에요. 10년, 6월, 2년. 이거 몇 년? 20년. 그럼 이제 10년 동안 안 하면 매수청구를 지목이 대인 사람이 통지 몇 월래? 6월. 그리고 몇 년 내 매수? 매수할 때, 자, 지목이 뭐였던 사람이? 대였던 사람이 매수청구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호준대. 시행자였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였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이 사람이 뭘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현금인데 얘만 지자체만 뭐 발행할 수 있다? 채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용돈 얼마? 3천. 그럼 요 사람이 발행하다 보니까 무슨 법 준용하고요? 지방지정법 준용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대. 상환기간은 몇 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고 은행 이자보다 높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2년 동안 사업도 아예 안 했는데 3년 동안 안 할 것 같다. 뭐라도 하고 있어라. 가, 공, 개. 단계별 집행기에 안 짰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뭐라도 하고 있어. 가, 공, 개. 그리고 매수를 안 하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하기로 해놓고 지연했어요. 그러면 진짜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쌈0이에요. 쌈30이 쌈층 이하의 순수 단독. 쌈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한노단은 안 된댔죠. 공이 뭐였어요? 공작물. 허가받아 허용할 테니 나중에 이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상 다 해줄 테니 몇 층 이하로만 지원하라. 3층 이하로만 지원하래.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예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관련된 문제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풀 건데 1월달 가면 이거 자세하게 한번 하고 문제 2문제 정도 풀면 모의고사 때 이제 거의 다 마칠 거예요. 처음에가 어려운 거지. 처음 한번 딱 하고 나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사진에 이거 들고 있었던 1인 피켓시는 판례였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거를 그냥 약간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고. 이해되신 거죠? 네. 아까 그 사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얘가 나오는 거야. 네?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들어갈 겁니다. 한 번 정도만 후토받고 오세요. 후토. 읽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가 있는지만 후토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